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일, 12월 첫째 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증시는 오늘 가파르게 좀 하락을 했네요. 지금 수출 동향이 좀 안 좋습니다. 적자, 무역, 적자 규모도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확대되고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계대출, 기업대출도 증가하고 있고, 금리도 올랐고, 경기 전반으로 좋지 않습니다. 화물노조, 운송, 시스템, 지하철 파업, 철도 파업, 온통 불협 화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경제 전반으로 좀 리스크가 좀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완화되고 어떤 물가 상승 폭이 줄어들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국면에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434. 네. 오늘 좀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좀 움직임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일본도 좀 안 좋았고요. 아시아 시장 전반으로도. 우리 경제가 아무래도 수출 주도다 보니 여러 가지로 많은 어떤 글로벌 대외 악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오늘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네. 미증시 대비해서 우리 증시가 못 올라간 것 플러스 이제 앞으로 좀 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뷰를 최근에 계속 얘기 좀 드렸고요. 오랜만에 셀트리온을 한번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한번 일주일에 한번, 2주일에 한번 정도씩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크게 움직임이 없어서, 아무래도, 코멘트를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가격대도 17만원 선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코멘트를 했었는데, 큰 변동이 없네요. 241선에서 계속 움직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41을 전후로 지지난주 가격 65,000원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큰 변동성이 없고요. 수급적으로 공매도는 좀 안 나오더라고요. 셀트리온은 공매도는 거의 줄어들었고요. 헬스케어는 코스닥 쪽이라서 그런지 아직 계속 꾸준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제약도 조금 아무래도 코스닥 쪽인 부분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니까 좀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취약점을 계속 드러내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 투자자라든지 헤지펀드, 공매도 투기꾼들이 그쪽으로 계속 장난을 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기업을 어떤 회사의 자체적인 문제를 공격한다기보다는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를 약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마음을 이용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외국인과 기관 개인 투자자들이 갈팡질팡 갈짓자를 계속 그으면서 랜덤워크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어떤 큰 우세를 보인다거나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그때 상황에 맞게끔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올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도 했다가 또 저가에서는 또 매수가 또 들어왔다가 계속 이런 국면이 반복되면서 짧게 굉장히 짧은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포착되기도 하고요. 아예 이제 완전히 장기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은 거래에서 손을 뗀 형국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죠. 거의 20만 주대인데 지금 보시면 60만 주, 30만 주, 40만 주 과거 거래량 대비해서도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제 거래량도 줄어들었고 관심도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소강 국면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거래량, 이 과거의 셀트리온의 어떤 엄청나게 폭발적인 이런 거래량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시장 전체적으로 보이는 양상이고, 그로 인해서 키움증권이라든지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실적 추이가 작년 대비 올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내년도 올해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감소하거나 아니면 조금 증가하거나 대동소이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을 미뤄봐 이제 개인 투자자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을 굉장히
움직임이 굉장히 좀 둔탁해질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셀트리온이 여기서 이제 계속 행보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뭐 레큐노나 이슈로 38만원 찍고, 그리고 뭐 무상증자도 주고, 주식 배당도 주고, 무상증자는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주식 배당 주고, 현금 배당 주고, 그렇죠. 그러고 떨어지고, 그래서 최고가가 40만원대에서 38만원대로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약 15만원, 최저가 13만 9천원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13만 9천원과 21만 5천원 이 박스를 그렸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셀트리온은 박스권 장세를 보였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어떤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그렇죠? 약품, 제조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생산품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네. 생산된 물건들이 굉장히 효능이 좋고, 그리고 수출도 잘 되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이제 작용됐던 부분이 환율 효과, 환율 효과로 인해서 어떤 실적 증대,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뭐 램시마 SC에 대해서 뭐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진출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작용되어서 주가는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올 한 해 국내 주시장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선방을 했고, 대신에 이제 그거는 선방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미리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온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조정받았던 거는 분식 악재가 이제 노출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사라진 것 같고요. 이제 완전히 3사에 대해서 분식 이슈는 이제 금감원에서 뭐 증권선물거래위원회 뭐 각종 뭐 관계기관에서 이제 거의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예, 완전히 뭐 더 이상 그 루머는 이제 안 나올 것 같고요. 이제 나올 수 있는 뭐 악재는 거의 다 나온 것 같고요.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3사 합병, 그리고 램시마 SC에 대한 뭐 글로벌 시장 확대, 그다음에 매출 증대, 그리고 신공장 준공, 완공, 뭐 CGMP 획득,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매출은 더 증대될 것이고 이익은 증가하겠죠. 뭐 좀 재무적으로 보더라도 셀트리온이 현재 2023년 내년은 1조 정도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7천억, 그 다음에 2024년 1조 1천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9천억. 그러면 약 뭐 한 10에서 15%, 15% 정도 성장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렇죠. 대략적으로 뭐 많게는 20%, 10에서 20% 내외,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좋으면 뭐 10%, 맥스 한 20%,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25%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와우 하겠죠. 그래도 2년 동안 2022년 대비 2023년, 2024년 2년 동안 올 한 해 실적 대비 작년 대비해서는 한 50% 정도 성장하고, 그렇죠. 영업이익도 뭐 한 생각보다 괜찮은 거거든요. 이 정도면. 네. 누가 지금 갑자기 저희 집으로 뭐죠? 저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예,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예, 저는 집에 있고, 예, 제가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굉장히 공포스러운 국면이군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장난을 친 것인지 누르고 비밀번호는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택배가 온 건가? 택배로 온다고 해서 저걸 누를 필요 없는데 이상하네요. 어쨌든 계속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끊으려고 했는데 그 터치 이후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셀트리온 회사는 늘 얘기 드렸듯이 이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기대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늘 뭐 얘기 드렸지만 우리 어떤 미래 산업의 먹거리는 이제 확실히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우리 인류의 어떤 영원한 숙제, 생명 연장의 꿈이거든요. 오래 살고 싶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살고 싶고. 근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50대, 60대, 뭐 70대, 80대의 어떤 삶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진짜 40, 5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50대 6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바라보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6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완전히 진짜 호불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80세 90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만큼 어떤 우리 건강이 굉장히 많이 증기되었고 고령화 시대가 되었고, 그러면 그 고령화된 시대에서 계속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계속 약을 복용하고 뭔가 병이 걸렸을 때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가는 이 방향성은 여러분도 저도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주식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가 녹아 있는 거거든요. 우리 투자자들의 어떤 마음이, 기대치가, 실망감이 작용하면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금리의 변화, 금리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낮았다면서 실물 경제의 변화, 실물 경제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면서 계속 주식 시장은 이런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좋았다 나빴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이건 현실이죠.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계속 공부한다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이런 욕심과 공포의 이 두 가지 국면을 더 많이 공부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심리학 책을 더 많이 읽고 있고요. 솔직히. 그 다음에 경제학,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의 어떤 그런 흐름을 더 많이 공부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의 어떤 부동산 실물 경제와 어떤 금리와의 관계, 금리가 좋은지 나쁜지, 금리가 높은지 나쁜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을 때 우리 주식시장이 움직였던 어떤 그런 패턴들, 우리 경제가 나빴을 때 주식시장에서 움직였던 기업들의 패턴들,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었을 때, 금리가 높았을 때 글로벌 경제의 어떤 상황과 맞물려서 어떤 기업의 어떤 투자 심리 이런 게 저는 더 주식 투자하면서 도움이 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해서 계속 셀트리온이든 HLB든 삼성전자든 현대자동차든 그 상황과 이제 융화시켜서 이제 계속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셀트리온을 투자하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는 좋은데 자꾸 이제 주식이 좋았다 나빴다 이제 하니까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 기업에 대해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더 많은 디테일한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주식 시장과의 관계에서, 어떤 투자자 심리에서 관계에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모르고 지나칠 수는 없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이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중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시되고 완전히 주식이라는 개별적인 어떤 움직임, 그 기업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 테마, 그 다음에 정치 세력, 그 다음에 어떤 투자자들의 투자 세력, 외국인 세력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냥 단순히 돈의 힘으로 비논리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늘 이제, 얘기 드리는 부분이, 결국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셀트리온이라는 이 가격, 17만 4천이라는 가격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단정적으로 무조건 이 주식을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게 투자인 것 같거든요. 뭔가 얻을 게 있고 잃을 게 있고 그 과정에서 미묘한 그 차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본인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 중에서 이제 이 주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 내용이 오늘도 좀 제가 이제 좀 느꼈던 부분인데, 정말 우리 인간이 살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든 것 같고, 주식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나뿐이다. 이 단어가 정말 오늘 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계속 그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어떤 인문학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 부분이 정말 다양하게 다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또 이제 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또 올리겠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저의 어떤 이런 분석이라든지 저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누시되 뭐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신 분도 있고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불편하신 분도 있고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고 다양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다? 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부분을 지금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요거 하려고 지금 잠깐 요네요.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나뿐이다. 주식 투자하면서 엄청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지금 셀트리온 아마 투자하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내가 판단한 게 맞는지 틀린지 최종적으로 그 승부에서 결과를 얻었을 때 뭔가 결과치를 얻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저의 의견도 뭐 참고는 하시되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셀트리온에 대한 공부, 주식 공부, 경제 공부, 나 자신에 대한 마음 공부,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공부. 이 공부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은 나가 생기지 않을까. 저도 매일 흔들립니다. 예, 저도 뭐 매일 왔다 갔다 하고요. 이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신념이라는 것이 그렇게 굳건하게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죽기 전까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의 일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씩 그런 공부도 같이 하고 뭔가 좋은 내용이 있으면 공유도 하고 서로 좀 도와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제 2022년 12월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잘 마무리돼서 내년은 더 이제 엄청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